Awkward thoughts and a neck twitch. I fall off the knot, then I get up. I'm the slot to watch. That's a Netflix. I stop with the pot. Got my head strippe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재입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썰을 풀면서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오늘 썰은 진짜 신박해.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다를 떨고 싶다. 내가 친구가 없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막 세수를 하고 와가지고 보이시죠? 머리 다 젖은 거. 그래서 지금 얼굴이 굉장히 쩍쩍 말라요. 토너부터 발라볼게요. 미샤 타임 레볼루션 더 퍼스트 에센스 5X고요. 뻥안치고 내돈내산 10병 이상 산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왜 이 토너를 항상 비상용으로 놔두고 있냐면 피부가 막 갑자기 뒤집어졌어. 할 때마다 저는 이 토너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아서 순식간에 피부가 좋아져요. 거의 다 써가지고 또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다. 말씀드릴 썰을 아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났다. 이제 가을이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봄, 가을을 굉장히 좋아해요. 봄은 연초기도 하고 생기가 도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에는 약간 항상 설레고 올해는 어떤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계절인데 가을이라는 계절은요. 지나간 추억, 뭔가 나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향기랑 바람 냄새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것들로 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가을이라는 계절만 되면 작년 가을에는 이런 느낌이 들었었지, 재작년 가을에 이런 순간이 있었었지, 이런 계절에 난 뭘 했지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아줌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이 이번 가을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역대급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막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 썰은 아니지만 동생한테 허락을 받았고요. 이치스킨 파워텐 포뮬라 감초 LI 이펙터 요거 써볼게요. 이것도 요즘에 좀 잘 쓰고 있어요. 손에서 속수분도 잘 채워주는 것 같고 해가지고 눈가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유행하는 그런 뭔가 꾸안꾸 느낌의 가을 느낌?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최대한 베이스는 좀 가볍게 하고 아이 메이크업이나 뭐 아이브로우나 립 같은 경우도 막 너무 튀지 않게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메이크업의 영감은 그 홍언니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딱 보자마자 이걸 해야겠다. 막 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크림, 이즈앤트리 크림 제가 주구장창 메이크업 전에 쓰는 이게 근데 진짜 끈적이지도 않고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크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써도 좋을 만큼 소니가요 소니가, 새우깡의 소니가 이런 느낌 이렇게 발라주시고 선크림도 제가 좋아하는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 발라줄게요. 여러분 가을볕에 얼굴 진짜 잘 타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크림도 이 스파츌라로 때는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주 전 저녁에 동생한테 카톡이 막 와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오타가 진짜 개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고 봤는데 동생이 언니 나 윗집 남자 여자들이 쫓아와서 우리 집 문 부셔서 경찰서 가는 중인데 맞았다 했거든. 문고리 튕겨서 남자 한 명 도망가고 나 온몸이 아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막 했어. 근데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엄마가 엄마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니까 엄마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엄청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막 전화를 계속했죠. 어떤 일이냐 막 이랬는데 막 엄마가 지금 동생 너무 놀래서 병원을 가야 된다, 응급실에 가야 되니까 이따가 엄마가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동생이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끝나요. 한 10시, 11시. 그래서 엄마가 이제 동생 혼자 사는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빌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사는 집도 있고 원룸인 집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피 쿠션 스웨이드 4호 내추럴 스웨이드입니다. 그 공동연관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지나서
올라갔대요. 근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그 공동연관이 문 닫히기 전에 쑥 들어와서 동생을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이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센서등이 불이 팍 켜지잖아요. 갑자기 뭐가 검은색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놀랬대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셨대요. 그래서 동생이 아, 뭐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술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집으로 들어갔대요. 띵동 띵동 하더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했대요. 야, 너 왜 방금 나 꼬라보고 갔냐고 그 사람들이 다짜고짜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어락이랑 일체형 문고리인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문 열으라고 문 열고 얘기하라고 막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아, 문 안 열 거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문 열고 얘기하라고 막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그 안전고리 있잖아요. 그거를 걸고 문을 열었는데 틈 사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리가 걸려있는 그 틈 사이. 근데 거기에다가 얼굴을 막 집어넣고 욕을 하면서 너 왜 나 꼬라봤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살전을 이제 벌인 거죠. 그래서 동생이 아, 나 경찰 부르겠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 문을 팍 당겨서 그 남자가 문을 팍 당겨서 문이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밀고 집 안으로 그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부서진 그 문 걸쇠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거면 막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너 왜 아까 때려봤냐? 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동생이 나가라고 막 이랬대요. 그 남자분이 등치도 되게 좋고 여자분도 키도 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경찰을 불렀는데 예를 들면 저 지금 도곡동 별내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분들은 아, 경기도 도곡동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도곡동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 자체가 다르게 출동을 한 거예요. 늦게 도착을 했대요. 이미 그렇게 막 난리가 나고 난 상태에서. 솔직히 진짜 위험해요. 걔가 만약에 그때 조금만 그 사람들이 더 나쁜 마음을 먹었고 술을 좀 더 먹었더라면 막 동생 목을 조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막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동생이 막 발도 밟히고 이래가지고 젤레일 깨지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 쥐부대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주거침입이긴 하지만 살인사건도 아니고 애가 뭐 많이 폭행을 당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건이 넘어가는 게 천천히 넘어간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경찰서에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동생 사건이 일선에 설 수 없다는 건 저는 알지만 그래도 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아,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자분이 도망을 간 거예요. 지부대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니까 그 여자분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집으로 귀가 조치를 하고 제 동생은 응급실에 가고 그리고 그 남자분은 뭐 없어졌으니까 찾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동생이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거예요. 아니 일주일 동안 그 도망간 남자를 못 잡은 게 말이 되나. 그리고 두 번째 한 빌라에 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지 않지? 그 사람들이 어쨌든 동생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건데 그리고 그 당일날 어떻게 그냥 혼방을 했지? 그래서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아직도 제 동생은 그 집에 있는 짐도 다 빼지 못하고 어쨌든 제 동생이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사건들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그러셨거든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하죠. 걔가 무슨 평생에 이런 일 한 번도 안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동생은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되게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들고 어쨌든 그 집에 지금 동생이 월세도 내고 보증금도 내고 살고 있는 건데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너무 무섭잖아요. 또 해코지라도 하면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는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가 잘 안 되거나 앙금을 품거나 그리고 제 동생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한테 놀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하러 온다고 쳐도 얘는 그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피해자가 정말 그 순간에 피해를 당하는 것 외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요즘 강력범죄들 진짜 많잖아요. 에뛰드 퀵커버 컨실러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왜냐면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뭐 모욕했다
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해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누구를 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점, 만약에 나쁘게 받아들이셨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서 나한테 지금 시비 걸어? 너 죽고 나 죽어,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무슨 객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꼭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진짜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에뛰드 더 리얼 아이브로우 오토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의 잘못도 있다. 그 사람들이 문 열라고 했을 때 같이 말싸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 막 분노에 차게 만든 것 무시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방법이 누군가한테는 아니 꼽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저는 문제를 막 키우는 것보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로 많이 변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서. 물론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에 비해서 어쨌든 1년을 더 살면 한 살을 더 먹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진짜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20살 때 알바를 시작할 때였어요. 티켓 포장 알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내주고 저한테 마음에 든다 출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엄마한테 막 자랑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어. 엄마 나 거기서 알바 나오래. 너무 좋다면서. 근데 엄마가 약간 좀 찝찝한데? 엄마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알바가 제가 사는 동네에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 건물 주소대로 가봤는데 여기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엄마 막 이랬어요. 근데 내가 꼭대기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 있겠지 막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업체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약간 돈이랑 관련된 회사라서 보안이 되게 철저해요. 출입카드가 필요한데 현금 IC 카드, 체크 카드에 보안 칩을 달아야 하는데 본사에서 달 수 있다. 우리가 퀵을 보낼 테니 그 퀵에다가 네 카드를 보내줘라 이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체크카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IC카드 세대거든요. 요즘도 IC카드가 있나? 아무튼 ATM기에서 찾고 넣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아무 의심 없었어. 진짜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컬러를 조금 더 써볼게요. 근데 엄마가 막 자꾸 은세야 그 통장 연결된 거 말고 그냥 너 뭐 학생증 같은 거 보내면 안 되냐고. 에이 그래도 현금카드 보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내야지. 뭐 그게 중요한 거래잖아 이러면서 한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통장에 돈을 빵원을 만들어 놨어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통장을 열어봤어. 근데 내 통장에 2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 고침을 하고 보니까 바로 70만 원이 빠져나갔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통장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제 경찰에서 저한테 이제 조사를 막 하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알바몬 어플에 캡처해놓은 거랑 문자 주고받은 거랑 저를 조사하셨던 분이 당연히 그분도 제가 혹시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를 추궁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거기서 뭐 돈 받는 거 아니야? 막 저한테 막 이러셨어요. 근데 내가 20살짜리인데 얼마나 쫄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제 통장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피해자셨는데 한 분은 피해액이 한 170만 원 정도 됐었고 한 분은 피해액이 70만 원인가 뭐 100만 원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제가 통장을 막은 덕분에 그분들은 그 금액의 일부분을 찾으실 수 있었던 거죠. 되찾으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진짜 빨리 받거든요. 그 상황에 1원이라도 벌었으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나는 1원도 받지 않고 내 시간 쪼개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한 2년인가 뭐 금융사기에 위험이 있으므로 통장 개설도 못하고 적금도 못 만들고 체크카드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진짜 웃긴 일을 겪었지만 내 동생도 주거침입과 폭행 이런 거고 이제 저는 금융사기 뭐 이런 거 당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나랑 내 동생만 이런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기냐. 제 친구들이 일대기를 한번 써봐라. 너의 인생은 너무 특별하고 재밌다. 근데 그 얘기를 제 동생도 들은 거예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명언을 날렸어요. 너네 성격을 한번 의심해봐라. 그런 일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거든? 좀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건 내 잘못일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전적으로 내 잘못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 난 또 그건 아닌 거거든. 같은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통장 같은 걸 달라고 하면 그건 100% 대포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사실 저도 솔직히 보이스피싱 피해자 아니에요. 그 정도면? 나도 피해자야. 나도 모르고 당했으니까. 나라고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일 줄 알았겠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때 무슨 업무만 보려고 하면 남들보다 서류를 더 많이 띄워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조금 진한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메꿔줄게요. 컨투어링을 좀 해줄게요. 재탄생 컬러랑. 어때요? 제 동생과 제 인생?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항상 좀 어렵게 돌아서 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다 지팔직곤이라고 내가 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제 동생 진짜 제가 또 열받는 게 뭐냐면, 걔가 만약에 그 분들이랑 합의가 안 되면 그 집 이사비도 동생이 내야 되고, 동생이 피해받은 그 피해 보상비, 그리고 병원비, 뭐 그런, 그리고 걔가 일을 못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금액을 다 동생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걔는 그냥 피해자일 뿐인데, 참, 한 사람이 본인들 때문에 되게 많은 일상에 지장이 왔으면 본인들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해자들이. 생각보다 그게 안 되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라. 상담 받는 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나는 노무사를 바로 찾아가. 세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전 바로 세무사를 찾아가요. 나한테 거리감이 멀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이런 자세보다는 찾아가셔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조언하신 대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좀 답답했어요. 뷰러를 찝을 건데 너무 세게 안 찝고 그냥 살살살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에뛰드 컬픽스 브라운 카라로 좀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다음에 살짝 또렷함을 주기 위해서 이 블랙 컬러로 끝에만 이렇게 연장을 해줄게요. 삼각존까지도 컬러 음영감을 줄 거예요. 이 브라운 컬러랑 살짝 핑키한 컬러를 섞어서. 요거 펄감이 거의 뭐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있지만, 다시 브라운 카라로 언더 카라까지. 뭔가 이렇게 가을 메이크업 하니까 프랑스 가고 싶다. 물론 프랑스 가본 적도 없지만.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크림 키즈 컬러를 이 핑크색 컬러랑 옐로우빛 도는 두 컬러를 살짝 섞을게요. 이 피 크림 블러셔 발라줄 건데, 그 홍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림 블러셔 사용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행에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비포 블리싱, 딱 여러분들이 포인트 주기 전에 얘를 먼저 깔아주시면 되는 그런 느낌의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앞볼부터 좀 올려줄게요. 저는 어떻게 해도 희마래기가 막 없이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선샤인 구아바 컬러로 물들이듯이 올려줄게요. 피는 참 색조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눈에도 힘주고 볼에도 힘줬나? 이러면 촌스럽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걸. 저는 지금 약간 볼에 포인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립까지 좀 붉게 바르면 안 될까 해서 힘없는 토인처럼 한번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노바. 가을에는 옷이 약간 모노톤이기 때문에 글로시한 제품군들이 훨씬 더 많이 인기를 끄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립 이런 컬러 바르실 때 글로시한 느낌 바르시면 세대에 발맞추시는 멋쟁이 분들이 되실 것 같고, 페리페라의 틴매추해 가을 메이크업 끝! 가을가을한 느낌이 드나요? 안 들면 말고 어쩔 수 없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녕!